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이 참 많지 않아요. 이제 소개를 할 만한 게 이제 드문드문 있다가 요번에는 뭐 늘 총들은 특별을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의뢰자분이 기다리셨던 총입니다. 의뢰하신 분이 이 트렌치건 워낙 좋아하세요. M1897 트렌치건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제품은 다나카에서 나온 이제 모델건이고요. 그 모델건을 이제 풀 작업을 저도 한정, 그 다나카의 트렌치건을 소장하고 있는데 사실 작동은 거의 안 시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디가 ABS고, 바디가 헤비웨이트고, 이 바렐은 ABS고, 이 놀이쇠 뭉치도 이 ABS예요.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헤비웨이트를 섞어서 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목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바렐을 잡아주는 요 부분이 워낙에 요 부분이 얇아요. 얇아가지고 파손이 잘 되고 작동 불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작업을 안 하고, 작동을 거의 안 시키는 편이어서, 네. 그냥 전시용으로만 항상 있는 총이었죠. 물론 저도 트렌치건을 좋아하지만 이 의뢰하신 분은 유독 트렌치건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전부터 저 주요 부품 중에 바렐과 그 다음에 리시버 이런 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불만이셨어요. 어쨌든 총은 그래도 메탈 재질이어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 메탈 파트를 제작을 해볼 생각도 했었고 설계를 하는 거 그 얘기를 해보면 설계를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메탈재 리시버하고 바렐을. 그래서 그 단가를 이제 CNC 가공업체하고 단가를 뽑아서, 근데 이 뽑는다고 이 제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 특히나 제가 판매가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쪽에 협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설계해서 만들면 너네 사줄래? 일본에서는 얼마가 드냐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뚝 잘라서 얼마에 만들어줘. 근데 그 부품값이 다나카의 부품값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출품, 대량으로 찍어내는 사출품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CNC 가공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본의 그 장사 속 그쪽에 그 금액에 대한 그런 거래에 대한 마인드, 그걸 좀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풀메탈로 들어가 있는 이 풀 커스텀 제품이 눈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대만에 요 똑같은 생각을 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리시버하고 바렐하고 그 다음에 이 볼트까지 알루미늄 CNC 가공품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늦게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싹 다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하고 블링을 해서 풀메탈 트렌치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트렌치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름이 M1897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897년에 이제 처음으로 생산이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트렌치건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이제 존 브라우닝, 정말 미국은 존 브라우닝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모든 걸 다 존 브라우닝이 만들었습니다. 이 존 브라우닝이 설계를 하고 윈체스터에서 생산을 한 게 바로 이 트렌치건인데, 트렌치건의 기본적으로는 윈체스터에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린코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복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브라우닝이 이 샷건의 원형을 만든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펜서라고 하는, 스펜서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스펜서 소총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그 기병들이 사용을 하는
말 위에서 타야 되니까 약간 카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그냥 화약을 이제 부싯돌이나 그 필락으로 사용하던 총에서 좀 더 속사가 가능한 총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던 게 이 스펜서 소총이었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훌륭한 총이었다고 합니다. 그 크리스토퍼 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1882년에 처음으로 이제 산탄총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그 판권을 베너맨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스펜서의 1882년형 산탄총을 베너맨이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1893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후에 존 브라우닝이 산탄총을 만들어 원형의 구조적인 이 펌프 액션으로 작동을 하고 이 구조적인 부분은 스펜서 거에 굉장히 닮았었나 봐요. 그래서 1893년에 윈체스터에서 브라우닝의 산탄총, 바로 이 트렌치건이 초기형 모델이 생산이 됐던 거죠. 그 즉시 베너맨에서는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역시 소송의 나라답게 1800년대부터 소송을 시작을 한 거죠. 4년 동안 소송을 했대요. 93년부터 97년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윈체스터가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7년에 나온 개량된 버전이 바로 M1897 트렌치건이 되는 것입니다. 트렌치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참호에서 사용하는 총으로 알려져 있죠. 트렌치 코트도 참호에서 입기 위한 총 코트고, 지금은 트렌치 코트가 긴 코트의 대명사지만 이 참호에서 진흙에서 올라오는,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추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코트가 발명이 된 거고, 이 산탄총을 트렌치건이라고 부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참호전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전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왜 참호전에서 훌륭한 전가를 기록을 했냐? 참호라는 데는 좁은 통로에서 좁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조준 사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나타나서 눈앞에 나타나지면 총을 쏠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도 참호에 익숙한 적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는 관계에서 빠르게 몸을 움직이면 이제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명중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화망을 구축해서 총알을 연사로 막 쏘든가 MP40 같은. 그래서 이제 MP40이나 MP44, STG44라고 불리우는 그런 돌격소총들 개념을 그때 이제 참호전에서도 많이 썼지만 이 샷건은 그거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방사형으로 뻗쳐서 나가다 보니까 대충 쏘도 맞는 거죠. 그리고 보통 참호에서 접근하는 적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얼굴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얼굴 근처에 맞으면 진짜 눈을 뜰 수 없고, 그러면 순식간에 전투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샷건은 아주 매력적인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탄총이 참호에 아주 좋은 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트렌치건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거죠. 이 샷건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카에서 나오는 M37이라든가, 그 다음에 M870, 그 다음에 이 트렌치건. 그 중에서 이 트렌치건은 샷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조상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트렌치건을 일단 그 브라우닝이 개발해서 윈체스터에서 만들었던 93년식, 이게 아주 극초기형을 제외하면 보통 97년식과 1912년식으로 나눠집니다. 1912년식과 97년식 사이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단 오픈 이 해머가 없어진다는 거. 보통의 샷건들은 다 이 내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작동을 이 트렌치건이 워낙에 유니크해서 저는 마음에 들어 하는데,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누리새가 뒤로 빠지면서 장전을 하게 되고 해머가 직접 있어서 해머가 직접 때리게 됩니다. 근데 현대의 M87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작동 부위가 내부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전을 해도 이렇게 외부로 튀어나오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에서.
이 트렌치건하고 870을 보면 이 리시버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요 노리쇠 뭉치 자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미적인 기준에서 870은 너무 몸통이 넙대대해요. 이 트렌치건이 짧은 리시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손을 잡고 뻗치기 때문에 요게 손을 급하게 해서 앞쪽으로 잡고 있거나 하면 이 손 이쪽을 벌써 기름이 이렇게 묻는 것처럼 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해서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기형에서 M12 같은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의 총들은 다 여기가 덮어져 있는 후기형이 나와지는데, 그래도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해병대가 주로 쓰기도 했었고, 베트남전이나 한국 6.25 전쟁까지도 사용을 했던 이 트렌치건이 저는 뭔가 샷건에서 주는 가장 예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예? 이 총열 가드에 보면 이 방열 구멍이나 이런 것도 보면 뭔가 이 클래식 샷건의 정수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군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이제 착검용 마운트, 여기 있네. 착검용 마운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요게 두 개인데 걸어가지고 이제 대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군용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이 방열 구멍 때문에 총 자체도 터프하면서도 몸통은 얇아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총은 바렐 알루미늄으로 커스텀해 주었고요. 리시버도 알루미늄으로 CNC 가공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볼트, 노리쇠 뭉치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노리쇠 뭉치에 들어가는 이 공이는 제가 알루미늄을 선반으로 깎아서 아예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의뢰자분께서 요 플라스틱 부품 하나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고쳐 주었고, 그 다음에 이 펌프용 이 핸드가드 이 부분은 순정 부품이고 이 스톡은 실물입니다. 네. 좀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낡은 그 스톡이었는데 스톡과 이 핸드가드가 이 색깔이 서로 사마띠 아니해서 요거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색깔 맞추는 김에 이쪽에 측면에 보면 이제부터 마킹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쪽에 보면 개머리판에 GHD 당연히 생산자 표시죠. 그 다음에 밑에 그 US 오더넌스 각인, 스프링필드 각인 아니에요. 그 당시에 US 오더넌스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 스톡은 2차 세계대전쯤에 생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S 오더넌스 각인이 몇 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더넌스 각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 버트 플레이트에는 이제 윈체스터 오리지널이니까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면 먼저 1897년식이라고 되어 있는 윈체스터 고유각인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렐을 위쪽을 살짝 보면 12게이지 사용하는 총열과 총열에 대한 이 로고 마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총열 끝에 보면은 CY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총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검수각인이에요. 그리고 상부에 보면 P하고 W처럼 되어 있는 건 요 윈체스터에서 검수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윈체스터 검수각인이에요. 그 밑에 보면 미 육군 병기창에서 문제가 없다고 찍어놓은 오더넌스 각인이 보입니다. 오더넌스 각인이 두 종류가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리시버로 넘으면 이제 바렐과 다르게 리시버도 윈체스터 검수가 끝났다고 해서 윈체스터에 검수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US, 그 다음에 오더넌스 각인이 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렐은 바렐대로 검수 따로 해서 마크에 찍혀 있고 리시버는 리시버대로 검수해서 마크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차건 마운트 위쪽에 보면 팻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아마 그 배너맨하고의 소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거는 특허 신청을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과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해놨으니까 건들지 마. 우리 특허 내놨어. 그런 거를 굳이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넣었다는 거는 그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마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겼다는 거에 대한 그 뭐 자부심? 자부심일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아예 여기다가 빡 각인으로 넣어둔 겁니다. 그렇게 고증에 맞는 각인을 넣어 주었고요. 블루잉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모델이 블루잉에 적합한 그 커스텀 파트는 아니더라고요. 블루잉을 하면 블루잉이 잘 날아가고 산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그 맛으로 클래식하게 그 빈티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는 PVD 코팅 또는 그 세라코트로 도색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쉘을 같이 첨부해서 작업을 의뢰하신 게 아니어서 쉘이 없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총에 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물 기반으로 하는 쉘하고 다른 거 몇 가지를 대봤는데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물 사이즈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학가에서 사이즈는 그 자기네 그 나름대로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실총으로 개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리지널 쉘이 없어서 작동 영상은 그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저도 지금 이 리시버하고 바렐을 알루미늄 커스텀 파트로 주문해 놓은 게 있어서 그때 올 때는 쉘이 준비가 되면 쉘까지 작동되는 거를 2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는 바디를 좀 다른 방식으로 도색을 해볼까도 싶어요. 계속 벗겨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해서 그리고 옆에 요 측면에 있는 요 작은 핀 하나도 실물로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뢰자분이 항상 요청하시는 건 이 슬링인데 슬링은 M1 게런드하고 동일한 이 가죽 슬링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요 슬링을 세팅을 해서 드려야 돼서 지금 네, 얘기하는 와중에 아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부터 걸게 돼요. 그래서 앞쪽에 걸어서 첫 번째는 앞쪽 통과하고 그 다음에 중간을 한번 걸어서 나옵니다. 게런드하고 뭐 똑같은 방식이니까요. 고리 하나는 빼서 뒤쪽에 쓸 거고 앞쪽은 이렇게 해서 고리에 걸어서 길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홈에 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 고리도 뒤쪽에다 넣어서 한번 가서 앞으로 옵니다. 여기에 걸 수도 있고 이 앞쪽에 걸 수도 있는데 통상은 좀 예뻐 보이는 건 얘를 한번 뒤로 넘어가서 안 그러면 이 중간이 좀 얇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한번 넘어가고 넘어갔다 앞으로 와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뒤쪽에 걸어주고 이 앞쪽에 여기 와서 걸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빠지는 거는 얘를 앞으로 밀어서 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면 되고 뒤쪽 거를 당겨 와서 앞쪽에 와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길이를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팽팽해지게. 그래서
가장 뒤쪽에 걸어줄 것이고, 당겨서 앞쪽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모형을 잡아서 테이프로 감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슬링도 세팅을 해서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에 맞는 거치대도 따로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치대도 이게 이제 길이까지 맞춰서 세팅을 해 놓은 거치대입니다. 거치대는 금속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서 레이저 커팅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 걸고 앞쪽에 걸면 네, 이렇게 하면 수평이 딱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수평이 딱 나와서 끝에서 원하셨던 게 이제 1cm 정도 딱 떨어지게, 그래서 수평이 딱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네요. 트렌치건 저도 어서 알루미늄 파트가 와서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총이긴 하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네. 요 마크도 보면 1897의 후기형, 중기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형하고 후기형으로. 근데 요거는 좀 더 전기형에 가까운 마킹인데,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실 때 하나의 총에서 나와 있는 건지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들어가는지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막 각인이 중복이 돼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동차 한 대에 앞에는 현대 엠블렘 박혀 있는데 뒤에는 뭐 기아 엠블렘이 박혀 있다든가, 그러면서 뭐 타이어에는 폭스바겐 휠이 껴져 있는 그런 이상한 고증에 맞지 않는 차가 나올 수도 있어서 자료를 잘 찾아보는 것도 꽤 중요한 작업의 영역이어서 그런 거는 좀 잘 지키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이왕에 작업하는 거고 마킹을 한번 박으면 이제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고증으로 맞춰서 해놓은 거, 이거 1차 세계대전에 사용을 했던 그 모델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경찰서에 있다가 경매로 나가서 판매가 되었던 모델 하나에서 발췌한 각인들을 넣었다는 점을 네, 같이 소개를 하면서 트렌치건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어서 빨리 세팅해서 하나 가지고 싶네요. 네. 매력적입니다. 트렌치건 예뻐요. 네. 지금은 에어소프트건이 뭐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없어서 다나카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트렌치건은 좀 어디선가 이제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샷건들, 물론 이제 손가락 다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주의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델이 유니크하기도 하지만 후경으로 가서 M1912 정도에 대해서 얘가 좀 사이즈가 속으로 들어가는 타입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이 방열판 하나만 있는 것으로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으니까요. 거의 한 8, 9년 정도의 수건 사업을 해결을 하는 걸 겁니다. 그분께서는. 잘 소장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버전으로 또 지금 의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그때 되면 또 한번 소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형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